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학교가 아니라 조선대학교. 예를 들면 여기 동명, 활동명. 그래서 이게 장학생, 행정팀, 행정, 사무, 업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제 여기에다 줄을 추가해서 우리가 또 뭔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 현장 실습 같은 것도 많이 가죠. 현장 실습으로 보면 뭐 우산 시녀에서 현장 실습했다. 활동명은 뭐 현장 실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턴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기간은 뭐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제 여기 또 봉사활동도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봉사 학습 어린이 교육 지도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학회활동 또는 교내활동, 교회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임원, 학교 임원, 학교 임원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 뭐 예대 학회장 이런 것들도 되겠죠. 예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다. 만약에 내가 이제 경력자로 이제 직장을 옮긴다면 경력자로 직장을 이런 데다가 내가 예전에 이렇게 교수님도 이제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 박사 뭐 학생 교육 뭐 언제부터인지까지 이 집은 뭐 조선대 이 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력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거의 적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거기서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경험 상황으로 바꾸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로 작성을 하면 좋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및 기타 활동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뭐 수상 경험이라든지 뭐 장학금 이런 것도 교수님 적으라 그래요. 장학금 그 다음에 전공 뭐 학원에서 수강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백학 장학금 그래서 조선대학교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도 캡스톤 디자인 전 수상 그래서 조선대학교 또 대회 교회도 있겠죠. 이런 거 교내 교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 여기 교육활동과
이 경험사항이 우리는 상당히 많아야 된다. 그래야 이력서도 쓸 부분들이 많지만 다음에 나오는 이 자기소개서도 쓸 때가 많다. 자기소개서 쓸 거 많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합쳐서 면접에서도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교수님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나누기 해서 하나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취미, 특기 이거는 표에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 한번 추가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취미와 특기를 넣어주면 상당히 좋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 취미는 뭐예요? 취미 좋아하는 거겠죠. 취미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취미는 좋아하는, 특기는 잘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취미 특기를 왜 교수님 쓰라고 하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자기소개할 때 내가 자기소개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할 거냐 이때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취미와 특기가 딱 나눠져 있지는 않죠. 뭘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입사지원서를 쓰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요리다. 근데 특히 한식 요리를 좋아한다. 이 뭐 좋아한다는 거는 먹는 것도 잘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 그럼 특기는 뭐 한식 요리가 되는 거죠. 한식 요리가. 그래서 뭐 잘 만드니? 라고 물어보면 한두 가지를 잘 만들면 그게 이제 나의 특기인 거죠. 뭐 조림류를 잘한다. 뭐 조림을 잘한다. 뭐 아니면 볶음을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그 특기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 만든다. 또는 뭐 파스타를 잘 만든다. 이런 것들이 내가 특기인 거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중요하냐면 결국은 자기소개를 할 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에 성장 과정 또는 자기소개 첫 번째 이런 항목들의 특기나 취미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할 때는 다르다. 교수님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려주겠지만,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겠지만, 면접할 때 이 자기소개라는 거는 이런 전체를 터뜨려서 짧은 1분 이내에 또는 30초 이내에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소개라는 거는 주어진 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님 지도를 하겠지만 그 주어진 항목에 맞게 작성한 토탈을 그냥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죠. 특기와 취미와 특기가 반드시 있으면 좋다. 왜? 질문하기도 좋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이력서를 한번 잠깐 보면 이력서 이런 이력서는 이것도 뭐 딱히 어디서 교수님이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지원 분야가 많이 있으면 샘플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지만 없으면 이런 데다가 내가 지원하는 분야를 좀 적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력서에 이렇게 이런 이력서가 주어졌다면 희망 연봉을 적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상당히 높게 적는 게 바람직하다. 낮게 적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앞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보면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앞 시간에 본 것 중에 이제 요거 대졸 초임 연봉.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이라기보다 이 참 얼마를 적어야 될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얼마를 적어야 될지. 그렇지만 나름대로 내가 그 금액을 적으면 그 회사의 면접을 볼 때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2,500을 적었느냐? 왜 4,000을 적었느냐? 3,500원 적었느냐?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통상 대졸 초임이 대졸 초임이 한 300인 이상일 때는 평균 한 3,5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학습 시간에 배웠고, 또는 이제 좀 정규직이면 한 4,000 정도 적고, 그 다음에 300인 이하면 한 통상 한 2,500 정도로 적어라,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더 많이 적기도 하는데, 너무 적게 적으면 오히려 너무 적게 적으면,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제 한 2,500에서 3,500 정도를 적으라고 해요. 그런데 한 뭐 2,000을 적는다거나 또는 그걸 회사 내규라고도 많이 해요. 네, 회사 내규 지워버리고. 근데 적게 적는다는 거는 한 2,000 정도로 적게 적는다는 거는 항상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이상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벌써 이런 걸 제시함으로 해서 2,000이라고 내가 적는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볼 때 2천만 원치밖에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수님은 기존에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만 2,500에서 3,500 사이 또는 4,000까지도 적어봐라. 대기업인 경우, 대기업 정규직인 경우. 물론 이제 그런 데는 급여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급여를 물어보는 데는, 희망 연봉을 물어보는 데는 중소, 중견기업이다. 그럴 경우 한 2,500에서 3,500 정도. 2,500은 보통 사무직으로 규모가 좀 300인 미만, 3,500은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받는 통상의 급여가 우리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죠. 2,500, 3,000 정도. 그 다음에 회사 내규라고 적는 거는 회사에 주는 대로죠. 회사 내규. 회사에 정해진 대로. 물론 이제 당연히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주겠지만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의도는 그 사람이 얼마의 역량,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 회사 내부로 적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2,500을 물어봤느냐라고 하면 대답할 게 있고, 왜 3,500이냐 4,000이냐라고 하면 대답할 근거를 우리는 배웠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외국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내가 있으면 좀 적고,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런 양식을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지만, 아까처럼 외국어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양식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 거라면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사항은 경험사항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근무기간, 기관,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 뭐 활동명, 아까
없어지고 직위 담당 업무 급여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건 내가 이제 찾은 거니까 내가 양식을 찾아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처음하고 좀 달라지는 양식으로 내가 만들어 쓰면 우리 친구들이 좀 이걸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격증도 뭐 주어진다면 뭐 이렇게 적겠지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런 것들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기는 자격증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그래서 뭐 자격증이 많지 않으면 굳이 하나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래서 2개 정도. 이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도 포함이 돼요. 포함시켜서 이제 해라. 병역은 뭐 이런 남자들은 보통 물어보니까 기록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쓸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외모 차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뭐 학력 차별, 그 다음에 지역 차별, 그 다음에 외모 차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양식을 찾았다면 이 자체를 다 지워버려도 된다.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사항. 이 가족사항도 보통 요즘에는 거의 다 물어보진 않는데, 참, 우리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많이 채용했던 그 회사 중에, 교수님이 이제 많이 채용했던 회사 중에 현대사무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여기에 입사지원서를 보면 현대사무중공업 입사지원서를 보면 예전에 여기에 가족사항을 물어봤어요. 가족사항을. 그런데 이 가족사항을 물어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이력서가 좀 바뀌었어요. 교수님. 그런 경험이 교수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력서에서 이런 가족사항 꼭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 만약에 이제 그 일부 회사들이 가족사항을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이 적긴 적지만 내가 들어가기 위한 건 입사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가져온 양식에서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고 내가 가져온 양식이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력서 부분은 그 정도로 교수님도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뭐 아까 이력서가 여러 종류가 있었고 교수님 이제 첫 번째 이력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력서가 보면 대부분의 이력서가 기업에서 일반 중소 중견기업 또는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찾아서 작성하는 경우에 질문 사항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의 딱 주제를 줘요. 어떻게 항목을 주죠. 주제라기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역량 기반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성장 과정, 성격의 장점, 그 다음에 경험사항이죠. 경험사항, 학교 또는 사회,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자기소개서라면.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성장 배경, 성격,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조금 다르다면 뭐 그게 없죠. 학교 경험을 적을 수 있는 데 없고 단지 입사 포부를 물어보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이력서를 보면 이렇게 성장 과정, 성격, 학교,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또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도 쭉 내려보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 경력이나 업적 서술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신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엑셀에서도 보면, 이 현대사무중공에서도 보면 여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지원 지금 이렇게 주는 문항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량 기반의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오테큐리어라는 회사에서는 가치관,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이력서의 부분 교수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작성을 하면 된다. 물론 양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에는 이대로 하면 되고, 제공하지 않고 내가 찾아오는 데라면 이런 항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세한 작성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입사지원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수님이 다루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런 샘플들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입사기원서에서 이력서 부분, 이력서 작성을 오늘 배운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학교 선배 취업 수기 하나만 잠깐 몇 개만 좀 보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또 할게요.